ATC 1급 예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모델링을 그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시험상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쉽게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ATC 2급 자격증은 딱 쓸 거잖아요. 그죠? 먼저 3D를 배우고 그 다음에 2D를 배우는 경우는 없고, 다 2D가 기초가 제대로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1급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ATC, 오토캐드 3D를 공부하기 때문에 먼저 기초로 2급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전에 ATC 1급 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명령어를 이용을 하고 또 추가로 따라하면서 추가적인 명령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ATC 여기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객체들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관련 객체를 그리고 나서 3D를 올리는 건데, 아직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ATC 이 예제의 2D 모델링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3D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따라 그릴 때 히든이라든지 센터선은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치수선은 그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외곽을 가지고 3D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히든선이라든지 뭐 중심선이라든지 치수선은 그리지 않고 먼저 2D 상태의 외곽만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D 평면도를 작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토캐드를 열고 이 캐드 창을 반으로 줄이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얘를 새로 만들 건데, 여러분들 ATC 2급 준비할 때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어 배웠었죠. 얘를 스타트업을 값을 1로 하고 new라는 명령어를 하면 영국식과 미터법이 있는데, 미터법으로 해야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제 시험상에는 템플릿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유니트라고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저는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우리가 처음에 new 했을 때 미터법 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144에 90인 사각형이 있대요. 골뱅이 144에 90인 사각형을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서 여기에서 옵셋 34, 그 다음에 76 거리값을 띄워주고,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옵셋 44 인 객체를 그려줬어요. 여기에서 이 객체와 이 객체가 만나는, 여기서 34, 여기에서 이 객체와 이 객체가 만나는 선이 있다. 그래서 라인으로 해서 필렛으로 여기를 마무리해주면 이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필요 없는 선은 우리가 이렇게 지워주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레디우스 값을 내가 20을 여기를 주면 두 개의 객체가 레디우스 값이 20이다. 그리고 여기에 레디우스 값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이 디아메터
파이가 있죠. 디아미터 D 엔터 16짜리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 다 ATC 2급 자격증도 있고 기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 부분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위치를 모르겠어요. 이 위치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프론트 이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0만큼 거리값이 띄어져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일로 가서 옵셋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40인 위치에서 한다. 익스텐드 연장하고 필렛 레디우스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셋 22 이 부분은 제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64 옵셋 64 이렇게 64가 아닌 것 같아요. 34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34 64로 했을 때 너무 크고 34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히든과 센터선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여기서 히든 굳이 브레이크 잘라서 레이어 안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그리다 보면 아 이건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그려봐야 감이 오는 거고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 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라인 들어가서 그냥 잠깐 멈췄는데 자 여기에서 라인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옵셋 지금 80만큼 얘를 올리고 그 다음 라인 들어가서 여기에서 직교 모드인 오스냅을 체크를 해야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다시 아니면 내가 직교 모드 굳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내리고 손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40만큼 간 위치 쫙쫙 내려주면 이 부분이 나오고 옵셋 15 다시 옵셋 15 아직 내려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옵셋 12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옵셋 또 12 그 다음에 32가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선 정리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선 정리 트림으로 여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얘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지금은 초반이니까 하다 보면 아 이거는 굳이 해줘도 되겠다 안 해줘도 되겠다 뭐 이런 감이 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랑 히든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얘도 안 해줘도 되는데 이제 3D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 히든 여기에서 프론트 이제 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프론트로 3D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해 안 해 라는 판단이 서요. 근데 지금 라이트 부분도
첫 시간이니까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간단한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다 그리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나중에 더 틀리지 않고. 이 부분 이렇게 만나고 X라인 앵글 45도를 하면 얘가 만나는 위치, 교차하고 있는 객체의 외곽을 뽑을 수가 있죠. 외곽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뽑고 여기 위치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익스플로드로 분해하고 외곽은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제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다 됐어요. 다 그렸고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UCS 아이콘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UCS 아이콘이 뭐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UCS 아이콘을 잘 조작을 하면서 얘를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UCS 아이콘 V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건데 지금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재의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평면도를 작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치수선을 뽑았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딤으로 동결시켜서 안 보이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배웠을 때 객체가 분리가 돼 있으면 솔리드로 덩어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편집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돌출을 시키면서 만들 건데요. 얘네들이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솔리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p-edit로 묶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인 바운더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바운더리 명령어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솔리드로 올리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로 잡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용을 하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쉽겠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같이 해볼 거고요. 바운더리로 잡았으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p-edit로 편집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을 묶어주고 V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시점을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제 객체들을 시점을 변경했을 때 얘네들이 다 2D 상태에서 그렸기 때문에 누워져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UCS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보는 시점, 실제로 보는 시점인 것처럼 UCS 아이콘을 이동을 하면서 얘를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줄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실제로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탑뷰니까 그대로 위에서 본 시점대로 얘는 냅두면 되고 이번에는 프론트뷰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처럼 돼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세우고 얘가 한번 돌아갈 거예요. 라이트 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얘를 돌려줄 건데 우리 2D 객체를 그릴 때 로테이트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rotat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UCS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X축하고 Y축은 그대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고 Z축으로는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값으로만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트를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은 이 UCS 아이콘을 X축하고 Y축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작업 공간을 내가 회전시키고자 하는 공간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라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거는 같이 그대로 따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UCS 아이콘을 바꿔서 얘를 회전을 시켜서 프론트랑 라이트를 그거에 맞게 세워줍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UCS 아이콘을 바꿔서 얘를 작업하는 공간으로 바꿔주고 얘를 돌리고 얘는 한번 돌린 다음에 한번 로테이트로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해줄 거고요. 얘를 바닥축으로 해서 얘를 회전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출시킬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해줄 건데 돌출시킬 때 우리 익스트루드 할 때 거리값을 입력해서 돌출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클릭해서 그 클릭한 영역만큼 돌출시키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돌출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UCS 아이콘을 이용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솔리드 객체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서브트랙, 인터섹트 뭐 다 배웠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응용을 하면서 얘를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고요. 자, 바운더리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할 건데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만들면 편할 것이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면 좀 구분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바운더리로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얘를 제가 잠깐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 객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p-edit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하고 같은데 bo 엔터 하게 되면 경계점을 어디 우리 해치 명령어 배웠죠. 해치할 때 어떤 영역을 패턴을 막 넣었죠. 그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영역이 바운더리 영역이 잡힌다. 그래서 객체의 유형을 폴리선으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점으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뭐 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스페이스바 엔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왜 레이어를 만들었냐면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뭐 바뀐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이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돌출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돌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이 깨져 있으면 일반 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덩어리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뺐냐? 제가 아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 뺐죠. 그 이유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놓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운더리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돌출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돌출을 시킬 때 얘를 이렇게 뺀 거예요. 그리고 바운더리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언두를 하면서 레이어 만든 게 없어졌는데 다시 만들게요. 바운더리 색깔을 이렇게 놓고 해서 내가 얘를 쓸 거고 또 얘랑 얘를 쓸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예제 보면 최종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고 내가 필요한 객체들을 이제 바운더리를 잡아주면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뭐 이렇게도 쓸겠다. 이렇게 만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다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VP 보는 시점을 제가 1, 마이너스 2, 뭐 1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UCS 아이콘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UCS 아이콘이 X축하고 Y축이 이 상태예요. X축과 Y축, 즉 종이가 우리가 도화지로 바닥에다 놓고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내가 이 멀리 그려진 것 같지만 종이가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로테이트를 하더라도 어떻게 로테이트가 돼요? R로 엔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만 로테이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로테이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작업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UCS 아이콘을 이 종이 공간을 바꿔줘야 돼요. 즉 지금 이 상태로만 편집이 되기 때문에 UCS 아이콘을 내가 회전을 이렇게 하고 싶다. 프론트를 앞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럼 UCS 아이콘을 종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되도록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래야 회전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냥 어떻게 바꾸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마이너스 VP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VP 뷰 포인트 명령어. 내 X축 UCS 아이콘을 X축으로 놔야 UCS 아이콘이 세워진다. 이게 이제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막 그게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지금 화면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UCS 아이콘을 바꿔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X축하고 Y축을 이 상태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지금 잠깐 그렸지만 이 상태. 얘가 도화지다. 이 상태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축은 X축이 되게, 이쪽 축은 X축이 되게, 그리고 Y축은 이쪽, 위쪽, Y축은 이쪽이 되게 높이. 자, 교재에 보시면 UCS 아이콘 명령어 입력하고 옵션에는 보이지 않지만 G라는 명령어 옵션 선택하고 R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R이라는 명령어는 우리 V 포인트에서 right, 즉 우리가 X축이 오른쪽이죠.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마이너스 X는 left. 그 다음에 뒤쪽은 뭐였죠? 우리가 뒤쪽이 마이너스 Y축이었죠. 그러니까 즉 프론트가 아니라 배면도 BA, 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위쪽은 탑, 아래는 버튼, 밑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X축을 이쪽으로, Y축을 이쪽으로 놓을 거라고 하면 X축을 내가 놓겠다. 그래서 right view로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보면 UCS G 옵션 하면 right R 우측 면도 하게 되면 UCS 아이콘이 X축하고 Y축이 지금 이 상태로 됐죠. 이제 렉탱글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아까는 렉탱글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 상태로 그려졌죠. X축하고 Y축. 이제 원을 그리든 뭘 그리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렸던 거를 다시 지우고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로테이트에서도 이게 먹힌다 이거예요. 그럼 로테이트로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바로 엔터. 그래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객체를 세우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얘를
설명해 드리면서 좀 바꿨던 것 같은데 얘를 좀 원래대로 돌려놓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UCS, G, Right 해서 얘가 이렇게 돌려진 상태에서 로테이트 하게 되면 얘랑 얘를 자, 로테이트 할 때 어떻게 했죠? 컴파스처럼 잡고자 하는 기준을 잡고 회전시킬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원점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엔터 한 번 더 하면 X축하고 Y축이 다시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얘를 잡고 앞으로 해주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 왔어요. 자, 익스트루드만 해주면 되는데 EXT 얘랑 얘를 잡고 할 건데 내가 얼마만큼 돌출시킬 거냐면 여기만큼 돌출시키겠다.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T 엔터 해서 내가 아래에서부터 위만큼 이렇게 입력하거나 다시 할게요. EXT 얘랑 얘를 할 건데 T가 아니라 죄송. 자, 여기서 패스 P 경로 그래서 얘랑 얘 해서 패스 내가 얘를 잡으면 이만큼 올라가죠. 이렇게 하이드로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 EXT 얘가 돌출이 될 건데 어느 만큼 여기만큼 얘 선택해주고 어느 만큼 여기만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로 내가 얘랑 얘를 옮길 거다. 이거 잘 옮기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오스냅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딱 직교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되면 하이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 나올까요? 이렇게. 그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헷갈린다. 하이드로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뷰에 여기 3D 뷰 작업하는 공간을 3D 기본 사항이나 3D 모델링으로 놓고 보시면 뷰 탭을 봤을 때 시각화 탭을 봤을 때 여기 비주얼 스타일을 뭐 실제로 할 건지 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이 빠졌죠. 빼는 거 솔리드 편집하는 명령어 중에 빼는 거 뭐였죠? 서브트랙 SU 엔터 내가 여기에서 엔터 얘를 빼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랑 얘네 객체 얘는 합쳐져야 돼요. 합집합 뭐였죠? 유니 UNI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주면 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옆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얘를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V 포인트로 시점을 뭐 1, 마이너스 2, 1을 놓고 봤을 때 이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3P 엔터 했을 때 얘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포인트 값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가 만나는 여기 제대로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다 잘 나오겠죠. 여기에 거리 값을 구하시오. 그럼 리스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나오면 여기에 길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렇게 끌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입력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지금 처음이라 UCS 아이콘 돌리는 방법이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 차근차근 이 강좌를 한 번 듣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한 두세 번 듣고 같이 해보시면 ATC 시험에서 오히려 2급 시험보다 1급 시험이 더 쉽다고들 하는 게 뭐 명령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더 추가가 됐죠. 이 UCS 아이콘을 좀 바꾸고 뭐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더 쉽기 때문에 네,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올라가져 있는 예제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답안도 체크해 보시고 질문도 많이 올려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한 번에 꼭 합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